più tra i farfalloni. 원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입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종이를 하나 꺼내서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겁니다. 혹시 도형 툴 사용할 수 있으세요? 보시면은 아마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걔를 이제 눌러보시면 다각형 도구가 있는데 다각형을 해서 육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쭉 그으시면은 정육면체가 되고 위에 보시면은 변을 몇 개를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보시고 네,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 볼 건데 어떤 선을 그어 볼 거냐면 브러쉬 사용하셔서 끝에서 끝으로 그어 줄 건데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위에다 올려 보시고 요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윗면이랑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를 지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육면체가 완성이 되는데 중학교 교과서인가요? 거기 착시현상에서 보셨을 건데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육면체가 되었죠. 왜냐면은 앞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뒤 관계를 넣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원근법은 들어보셨죠? 원근법은 가까이에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우면 크다, 멀면 작다. 이게 이제 원근법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육면체가 지금 왜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 구분할 수 없냐면 지금 모든 선이 다 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우면은 더 길어야 되고 더 멀면은 더 작아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선이 모든 것들이 다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이 가까이에 있고 무슨 선이 멀리 있는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근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주사위 모양의 육면체가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우리 눈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무조건 아무리 많이 보려고 해도 면을 3개까지만 볼 수 있잖아요. 주사위는 3개를 초과해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육면체는 무조건 최대 3개까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모서리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3개의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1번 친구랑 요 2번 친구 중에 누가 더 카메라에 가까울까요? 1번 친구가 2번보다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눈에 더 가깝고 이 원의 바깥쪽이 더 멀리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원근법에 의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게 길고 멀리 있는 게 짧아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요 친구보다 길어야 됩니다. 얘네가 더 멀리에 있고 얘네가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길어야 되고 얘가 더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짧게 만들어 줄 건데 선을 짧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점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인데 얘네가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게 꺾여 있으면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더 길까요? 네, 2번이 더 길죠. 한번 대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훨씬 길죠. 2번이 훨씬 깁니다. 1번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공식인데 점과 점이 이어지는 곳이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짧아지고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길어집니다. 그 이상이면 더 길어지고요. 보통은 90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를 요 선보다 길게 요 친구를 짧게 만들어 주려면 얘를 각도를 180도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요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조금 옮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살짝 옮겨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여기로 살짝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여기로 살짝 옮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요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아래에 있었던 요 육각형 레이어를 딱 꺼보시면요, 이제 원근이 적용된 육면체가 된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선은 더 길어졌고 멀리에 있는 선은 이제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육면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입체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원근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까이 오면 크고 멀면 작아질 건데 이 원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입체 세상에는 X, Y, Z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 앞뒤, 이렇게 상하, 좌우, 앞뒤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있어요. X, Y, Z축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끼리는 한 점으로 모이는 이런 특성이 생기는데 요거를 투시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육면체의 높이를 담당하는 선이 요거잖아요. 기둥 친구들. 얘네는 이제 이렇게 쭉 이어주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한 이쯤에서. 그리고 옆면을 담당해주는 친구, 요렇게 가다가 얘네도 또 어딘가에서 만날 거고, 그리고 얘네도 요렇게 가다가 또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근이 적용된 형태의 투시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투시도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을 하다가 좀 더 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해볼 거니까요. 지금은 뭐 1점 투시, 2점 투시 막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건 크다, 멀면 작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이 길고 멀리 있는 선이 짧았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 화살표가 카메라입니다. 여기에서 본 여기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 여기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원근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육면체, 왼쪽에 있는 육면체 친구가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네. 회전을 시작을 해서 90도가 돌아가면은 이제 요 노란 면이 파란 면으로 변하고, 여기서 또 90도가 돌아가면은 이제 또 파란 면이 노란 면으로 변하는 거죠. 반면에 회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면은 회전만 하고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얘를 쳐다볼 건데 여기는 지금 이 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요 4개의 꼭지점이 똑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의 변이 모두 같은 길이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면일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노란 면과 파란 면의 사이에 있는 요 변이 카메라에 이렇게 정면에 오게 되면요, 얘가 얘보다 더 가까워지겠죠, 카메라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길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이에 있는 애가 더 길고 멀리에 있는 애가 더 짧아지는 요런 길이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면은 이제 길이 차이가 있는 도형들이 보여지는데,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디가 길어지고 어디가 짧아지는지를 잘 확인을 해 봅시다. 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4개의 변이 모두 같은 길이고, 중간에서 바라볼 때는 중간이 제일 길고 양옆이 짧아지는 길이고, 그 사이에서 바라볼 때는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면에서 볼 때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 완전히 90도에서 45도 돌아간 상태에서는 1번이 제일 가깝고 2번, 3번은 똑같이 멀죠. 그죠? 근데 거기에 절반 정도 돌아갔을 때는 1번이 여전히 제일 가깝긴 하지만 2번과 3번이 다른 거리에 있어요. 2번이 더 가깝고 3번이 더 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에 따라서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요, 회전을 반대로 합니다. 얘는 요렇게 노란 면이랑 파란 면이 회전을 했는데 얘는 빨간 면이랑 파란 면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중간 45도만큼 돌아갔을 때는 이제 중간 길이가 가장 길고 양옆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얘도 1번, 2번, 3번 길이로 마찬가지로 길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옆면의 길이입니다. 옆면의 길이. 위에서 아래를 딱 봤을 때요, 길이가 가장 짧은 상태입니다. 좌우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길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이 어떤 방식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옆면의 길이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다음 이미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입니다. 이제 도형이 있을 것이고, 여기처럼 카메라가 가만히 있고 도형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도형이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입체 도형이 좀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둘이 완전 다른 모양이잖아요.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기둥이라는 하나의 도형이었던 거죠.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기둥의 특징은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보이고 수직으로 바라보면 원형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기둥의 특징인데, 세 가지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지름이 짧고 길이가 긴 원기둥이 있고요. 지름이 길고 길이도 긴 원기둥이 있고요. 지름이 길고 길이는 짧은 원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부터 볼게요. 지름이 짧고 길이는 긴 원기둥. 얘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면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수직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옆면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 옆에 있는 애들 보겠습니다. 제일 옆에 있는 애. 얘는 지름이 길고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얘는 돌아갈수록,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길이가 길어지고요. 옆면으로 될수록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친구는 돌아가도 길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윗면과 옆면의 입체에 따라서 도형은 길이감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를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가락 같은 걸 그리더라도 손가락이 이렇게 뭐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은 이런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체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간단하게 형태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거리에 따른 도형의 변화인데 왜곡 정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초점 같은 거를 보통 맞춰놓고 찍는데 막 렌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광광 렌즈가 있고 뭐 망원 렌즈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각이 무슨 각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왜곡이 커질 것인지 작아질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 거리에 따른 형태 변화인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카메라가 멀리 있는 상태일 때는요. 이제 도형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도형이 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모양의 절반 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면스럽게 보이고요. 길이감의 차이가 거의 없게 보이고요. 카메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손을 눈에 가까이에 가져대면 가져댈수록 더 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손바닥이 얼굴을 많이 가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왜곡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려놓은 것처럼 요 세 개의 방향으로, 아까 저희
그 거리감을 주는 그 방법에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감을 준 방법은 얘가 줄어드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제 늘어나는 방법으로 왜곡이 커지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왜곡 정도, 그러니까 왜곡 정도는 원근법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정도가 카메라 거리가 가까우면은 엄청나게 커지고 카메라 거리가 멀어지면은 비교적 실제 모양과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는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면서 요런 도형 같은 거는 한 번씩 그려보시고 요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숙제는 아니고 앞으로 할 수업들이 이제 입체에 대한 설명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한 요 정도 하고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